프롤로그. 보통의 서른이 겪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날들 속에서 유난히 놓아주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 오늘이 오늘뿐이라는 사실이 못내 아쉬워 이 밤이 끝나지 않길 바라던 날도 있었다. 그 아쉬움을 다독이기라도 하듯 어느 날 불쑥 나를 위한 또 누군가를 위한 위로가 되어 떠오르는 순간들. 나는 이 사적인 하루하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간이데이예요. 2021년 신축년이 밝아온 지 벌써 2주가 지났네요. 늦었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은 힘들고 고단했던 한 해였죠. 소중한 사람들과 모일 기회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도 어려웠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치기만 했던 2020년을 좀 뒤로 하고 2021년엔 늘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손수현 작가님의 지극히 사적인 하루라는 에세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작년에 제가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책이에요. 공감이 가는 구절도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구절들도 많아서 2021년의 시작을 함께하기에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책의 구성을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글 몇 개도 읽어드리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들도 함께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하루는 표지부터 감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펼쳐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들과 큰 글씨의 짧은 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이 간단해서 마음만 먹으면 후루룩 읽고 금방 완독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 책은 마치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가사처럼 우울하고 힘들 때 초콜릿처럼 조금씩 꺼내 읽고 싶은, 아껴 읽고 싶은 에세이라서 처음 만약 이 책을 읽게 되시면 일부러라도 천천히 감정을 곱씹으면서 읽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하루는 크게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 많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죠. 제목들이 줄글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글을 골라서 읽지 말고 작가님의 감정선에 따라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겨 읽으라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 챕터씩 소개해 드릴게요. 유난히 다정했던 날들, 그 며칠의 기억이 우리를 몇 번이고 일어서게 한다. 바로 첫 번째 챕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다정함에 대한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챕터에서 5개의 글을 골라왔어요.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응원 같은 밤, 나 자신이 몹시도 미웠던 날, 내 자책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친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널 아끼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서운할까. 수년이 지났지만 생생히 떠오르는 밤, 나보다도 나를 더 아끼는 그 마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자 다짐했던 밤. 그 밤이 있어 수많은 밤을 지나왔다. 그보다 더 많은 밤을 이겨내리라는 것을 안다. 오후 11시, 퇴근길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없다면 어떻게 버틸까 싶고 말끝마다 고개 끄덕여주는 당신들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싶고 이어달리기, 예전 같았다면 크게 흔들렸을 일을 덤덤하게 넘길 때면 그때의 나처럼 휘청이는 사람은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 무르기만 했던 내 마음이 이토록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들이 있었을까.
나를 감싸고 있는 따스한 말들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은 밤. 누군가가 실어준 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힘으로 자라나고 있다. 10년지기의 문자.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 고민이 길어진다고 꼭 좋은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 내내 괴롭기만 할 때도 있어. 있던 힘마저 축나지. 그러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에 다다르기도 하더라고. 그러고 보면 오래 생각해서 좋은 건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나 봐. 자신과의 대화. 늦은 밤 불쑥 집 앞으로 찾아온 친구를 데리고 가까운 포장마차로 갔다. 나는 잘 정리된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 그녀의 이야기가 결론에 다다를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기로 했다. 겁 많은 네가 끝도 보이지 않는 이 밤을 뚫고 온 건 날 만나기 위해서가 아닐지도 몰라. 분명 너는 너 자신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희노애락의 순간들을 마주하곤 하죠. 그럴 때마다 곁에서 함께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주변 지인들이 저절로 떠오르는 챕터였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뽑으라면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자신과의 대화를 뽑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종종 너무 지치고 힘들 때면 꼭 찾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하루의 넋두리를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이 글처럼 어느 사이인가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친구는 너무나도 고맙게도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면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괜찮아. 나라도 너처럼 했을 거야 라고. 그 말이 정말 마법 같아서 듣는 순간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죠. 아마 그 친구도 저를 오랜 시간 봐오면서 느꼈을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찾아온 건 또는 연락한 건 정답을 얻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내 이야기에서 좀 더 공감을 해줬으면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은 그 친구를 떠올리게 했어요. 다시 한번 그 친구가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두 번째 챕터는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 사랑이 아니고서야. 이런 경험 해보셨죠?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랑 노래가 내 이야기 같다는 그런 말. 사랑에 빠진 달콤함, 오롯이 나를 이해해주는 상대와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글들로 가득한 챕터가 이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4개의 글을 골라봤어요.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거리. 마음이 맞는 사람이 생기면 발 닿는 대로 사부작 걸어본다. 끊겼다 다시 이어지는 거리의 마디마다 우리의 이야기를 심어두면 그 거리가 꼭 우리 둘만의 것처럼 느껴진다. 이 골목을 꺾으며 조금 느린 걸음으로 했던 말이, 이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했던 말이 기억 어딘가에 짙게 새겨져 비록 혼자 걷게 되더라도 꼭 함께인 것 같다. 생일날. 대체로 누구나 좋아할 선물을 건네는 당신도 좋았지만 틀림없이 내가 좋아할 선물을 건네는 당신이 더 좋았다. 확신에 찬 얼굴로 네가 좋아할 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 수없이 들여다봤을 나의 일상. 당신이 건넨 선물보다도 그 정성 어린 시간이 나는 더 기뻤다. 비상구. 이 순간을 견디면 오래 다독여줄 손이 있고 이 순간만 넘기면 오래 안아줄 품이 있다. 이 생각 하나면 어떤 순간도 다 견딜만해진다. 사랑이라면
어떻게 한 사람을 평생 좋아할 수 있느냐는 젊은 친구의 물음에 그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4살 난 아이의 아빠가 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꿈 같은 이야기라고 했지만 나는 한 번쯤 그런 꿈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 사랑이라면. 어떠세요? 이 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설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에서 사랑이라면 이라는 글을 좋아해요. 가끔 결혼한 선배들은 웃자는 소리로 이런 농담을 하시죠. 결혼 늦게 해라 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종종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눈빛을 반짝반짝이며 결혼의 즐거움을 말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괜히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은 경험할 때도, 그리고 푹 빠져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보다듬어주는 소중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서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드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한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다시금 생각이 되네요. 세 번째 챕터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세상이 흔들릴 때면 영영 철들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 챕터는 작년에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했던 챕터예요. 성인이 되면서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느끼는 그런 과도기적 감정을 담고 있는 챕터죠. 만약 지금 들으시는 분이 사회 초년생부터 30대 중반의 분이시라면 더욱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무려 7개의 글을 골라봤어요. 정말 많죠. 그만큼 인상 깊게 읽었던 챕터입니다.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어른에게 필요한 용기.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아무래도 싫은 사람을 좋아해보려 애쓰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가 미워지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그땐 몰랐다. 어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게 될 줄은. 도돌이표. 과거를 돌아보는데 재능이 있는 나는 만약 이라는 가정을 세워 가보지 않는 길을 상상해보곤 한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길을 택했더라면.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에서 시작된 생각은 역시나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생각이라는 것. 열정의 정의. 모든 일을 제쳐두어야만 대단한 열정을 가진 게 아닌데, 어떤 일도 묵묵히 견뎌내야만 특별한 노력이 되는 게 아닌데, 언제부턴가 내 주위가 망가지는지도 모른 채 달려야만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때론 나 자신까지도. 장례식장에서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위로의 말을 건넨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던 사람이 있었다. 아픈 내가 도리어 그를 안아주었는데 이상하게도 꼭 내가 안긴 것 같아 그 순간만은 아프지 않은 것 같았다. 말의 온도는 이길 수 없다. 마음까지 전해오는 몸의 온도를. 달다 쓰다. 어느 날은 이렇게까지 내 뜻대로 되어도 되나 싶을 만큼 모든 순간이 좋았는데, 이런 날 꺼내보라고 그렇게 다정하게 굴었나? 세상은 너무나 변덕스럽다. 예쁜 짓. 몇 주간 붙들고 있던 보고서가 짧은 몇 마디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릴 때마다 이 길지 않은 생을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전부 써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날은
퇴근길에 꼭 맥주를 산다. 바삭바삭한 안주거리도 잊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위한 예쁜 짓도 하고 싶어서. 날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을 들춰 꾸짖는 사람. 묵묵히 나아가고 있음에도 괜한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궁지에 몰린 순간마저 내게 너무나 가혹한 사람. 때때로 그런 대상이 나 자신이 되기도 하더라. 예민한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이 상하고 상한 감정이 쉽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어떤 경우에도 날 오해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꼭 그 가게에서만 파는 수제 쿠키를 사러 간다. 단지 예민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체력을 다했으니 더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신호이므로 그땐 최선을 다해 내가 나를 다독인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가장 처음 읽어드렸던 어른에게 필요한 용기를 보고 크게 공감을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에 배웠던 용기와는 다른 종류의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곤 하죠. 바로 유명한 책의 제목이기도 한 미움받을 용기인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가령 거절해야 하는 상황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에도 이리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돼요. 하지만 다른 이에게 미움을 받기 싫어서 때로는 말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기준으로 우물쭈물 모든 것을 떠안다 보면 남는 것은 사실 후회뿐이죠. 거절을 못함으로써 얻는 가장 최악의 것은 바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는 것 같아요.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짓누르게 되죠. 하지만 첫 번째 챕터 10년지기의 문자에서처럼 하기로 했다면 그냥 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안 그러는 용기를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가장 자신의 편이 되어야 하는 존재는 스스로라는 사실을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두 기억하기로 해요. 벌써 마지막 챕터네요. 어떤 날은 그저 견뎌내는 것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해. 이 챕터에서는 관계에 대한 정의, 때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좌절 같은 글들이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언어로 담겨있는 챕터예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5개의 글을 골라봤어요.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혼자여야 하는 날. 내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내 의지만으로는 가지런해지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로 향하고 싶은 발걸음을 어르고 달래 집으로 향한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만 서둘러 지워버린다. 내 마음 하나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 때, 그래서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관계도 삐걱거리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된 까닭에. 인생 선배. 나보다 생을 먼저 살아온 이들을 오롯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그들과 같은 나이가 되어보고서야 찾아온다. 한없이 어른스러워 보였던 그들도 저마다 삶의 무게에 휘청거리고 있었다는 걸 그들의 나이가 되어 그때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나를 따뜻하게 위로했던 말들도 실은 자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위로. 나를 견디게 한 건 조금만 참으라는 말보다 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고, 나를 낫게 한 건 괜찮아질 거라는 말보다 괜찮지 않은 게 당연하다는 말이었다. 겪어봐서 아는데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쉽게 치부해버리는 이들이 있다.
호된 일을 겪어봤다고 해서 새로운 상처에 무뎌지는 게 아니듯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똑같은 상처로 남는 게 아니듯이, 저마다의 상처는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있음에도 자신의 상처를 위로의 무기로 삼다가 더 큰 상처를 주고 만다. 명쾌한 답. 그 사람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전혀. 그런 사람이 한 말을 뭘 그렇게 정성껏 생각해.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을 담아두기에도 부족하잖아? 그러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마지막 챕터까지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단단해지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챕터에서는 다른 위로라는 글을 가장 좋아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견디게 한 건 조금만 참으라는 말보다 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고, 나를 낫게 한 건 괜찮아질 거라는 말보다 괜찮지 않은 게 당연하다는 말이었다. 정말 힘들 땐 여기에 담긴 다른 글에서도 말했지만 겪어봐서 아는데와 같은 섣부른 재단보다는 힘든 게 당연하다고 공감해주는 게 더욱 와닿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어느 위로보다 힘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공감과 믿음일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지극히 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읽었을 때가 딱 사회생활한 지 5년 차였어요. 사회생활을 하면 언제 마음이 평온할 때가 있겠냐마는 지금 딱 제 연차가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온 지 5년이 되어가기에 겉보기엔 강하고 똑부러지고 많은 것들에 무뎌져 있을 것만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 속은 아직도 너무 여리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는 느끼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제가 이 책을 만난 건 선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책을 열어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마음이 단단해지고 위로받는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을 함께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마무리로 유명한 네잎클로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잎클로버의 의미가 행운이라면 세잎클로버의 의미는 행복이라고 하죠. 삶에 지쳐 가지고 있는 일상의 평범함과 소중함을 잠시 잊으셨다면, 또는 반복되는 패턴의 일상 속 행복을 느끼는 것에 조금 둔감해지셨으면 오늘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하루의 소중함을 되찾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로하는 하루 간이데이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늘 행복하세요.